안녕하세요. 건강연구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소개시켜드릴 건강식품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 대한 건강 영상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과의 역사와 기원. 깊은 산속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이곳의 이름 자체가 사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과의 고향이죠. 수천 년 전 야생 사과나무들이 천산산맥 기슭에서 자라며 달콤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을 오가던 상인들이 이 신비로운 과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여행 가방 속에서 사과 씨앗들은 새로운 대륙으로 여행을 시작했죠.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대항해 시대에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사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는 선악과, 비록 성경 원문에는 사과라는 언급이 없지만 오랜 전통을 통해 사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황금 사과가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되기도 했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도 떨어지는 사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조선시대 후기인 1884년 원산 지역에 처음 심어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었고, 해방 후 품종 개량을 통해 지금의 맛있는 한국 사과가 탄생했습니다. 대구 사과, 충주 사과로 유명해진 우리나라 사과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과의 영양 성분 총정리. 중간 크기 사과 1개, 약 180g에는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를 위해 만든 종합 영양제 같다고 할 수 있죠. 먼저 비타민C입니다. 사과 1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8.4mg의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이 비타민은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도 담당합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인상적입니다. 1개에 4.4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특히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폴리페놀은 사과에 숨겨진 보석입니다. 퀘르세틴, 카테킨, 클로로겐산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껍질에 이런 성분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웨일스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201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이 매일 사과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식이섬유의 시너지 효과로 대장암, 폐암 등의 발생 위험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사과 vs 저녁 사과.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비슷한 속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아침 사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먹는 사과는 확실히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부드러운 자극을 주면서 소화기관을 깨워주고, 천연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위산으로부터 위 점막을 지켜주면서 위장 건강을 개선시키죠. 아침에 먹은 사과의 식이섬유는 하루 종일 포만감을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사과는 정말 독일까요?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의 성분 자체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저녁 시간대의 몇 가지 특성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뿐입니다. 저녁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때 사과의 산성 성분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당분이 체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과의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잠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녁 사과가 독은 아니지만 최적의 효과를 원한다면 아침이나 오전 중에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과와 소화 건강. 사과가 우리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해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사과는 천연 완화제 역할을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면서 대변의 부피를 늘려줍니다. 동시에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껍질째 먹으면 불용성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놀랍게도 설사를 할 때도 사과가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서 먹거나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펙틴이 장내 수분을 흡수해서 묽은 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사과의 탄닌 성분이 장의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의 말산과 구연산이 빈속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후에 먹거나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산도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사과의 과당이 장내 가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하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사과 껍질 먹어야 할까? 사과 껍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영양소는 껍질에 더 많다고 하는데 농약이나 왁스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껍질의 놀라운 영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과의 퀘르세틴 함량을 보면 껍질이 과육보다 5배나 많습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껍질에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근육량 증가와 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껍질에 훨씬 많습니다. 껍질을 포함해서 먹으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약 3배 증가합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죠.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과 재배 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수확 후 광택을 내기 위해 바르는 왁스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엄격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는 대부분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먹는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흐르는 찬물에 30초간 문질러 씻어줍니다. 그 다음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간 담갔다가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주면 농약 잔류물의 90% 이상이 제거됩니다. 소금물을 사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 사과라면 더욱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겠지만
일반 사과도 제대로 세척하면 껍질까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를 시도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사과 다이어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사과가 체중 감량에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사과의 다이어트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먼저 칼로리를 살펴보면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는 약 95칼로리입니다. 같은 칼로리의 과자나 빵에 비해 훨씬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죠. 이 비밀은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사과의 팩틴은 위에서 팽창해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전에 사과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15%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의 폴리페놀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사과를 먹은 그룹이 평균 1.2kg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사과만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위험합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감소하고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과 다이어트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간식을 사과로 대체하거나 식전에 사과 반 개를 먹어 전체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개에서 2개씩 꾸준히 먹으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병행하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치아 건강. 사과가 천연 치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사과를 씹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작용들이 치아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물리적 청소 효과입니다. 사과의 아삭한 식감은 치아 표면의 음식 찌꺼기와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씹을 때 생기는 마찰력이 마치 부드러운 칫솔질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죠. 침분비 촉진 효과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씹으면 자연스럽게 침분비량이 증가합니다. 침은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침에 포함된 미네랄들이 치아 범랑질을 강화시켜줍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들도 구강 건강에 기여합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항균 작용을 해서 충치균과 잇몸 병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과 추출물이 충치균의 증식을 70% 이상 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면성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천연 당분인 과당이 들어있고 말산이라는 유기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치아 범랑질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사과를 먹은 후 입을 물로 헹구거나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먹을 때는 앞니보다는 어금니로 씹고 너무 오래 입안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과 보관과 숙성의 비밀. 사과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맛과 영양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과가 더 달아지는 신비로운 현상도 있죠. 이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냉장 보관과 실온 보관의 차이점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사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온에서는 사과의 호흡량이 줄어들어 영양소 손실이 적고 아삭한 식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반면 실온에 두면 빨리 숙성이 진행되면서 단맛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수분 손실로 인해 식감이 떨어집니다.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아지는 이유는 전분이 당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내부의 효소들이 복잡한 탄수화물을 단순당으로 분해하면서 단맛이 강해지죠. 또한 산도도 점차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에틸렌 가스는 사과 보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사과는 에틸렌을 많이 생성하는 과일 중 하나인데 이 가스가 자신의 숙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주변 과일들의 숙성도 빠르게 만듭니다.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등과 함께 보관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빨리 익어버립니다. 최적의 보관 방법은 이렇습니다. 구멍이 뚫린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면 약 2~3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빨리 달게 익히고 싶다면 실온에 2~3일 둔 후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에틸렌에 민감한 채소들과는 따로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과 종류별 특징.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사과 품종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고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죠. 대표적인 품종들의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사는 우리나라 사과의 대명사입니다. 일본에서 개발되어 1965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죠.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으며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저장성이 뛰어나서 겨울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겨울 사과로도 불립니다. 생식용으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홍옥은 새콤달콤한 맛의 대표 주자입니다. 미국 원산지로 19세기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죠. 크기는 작지만 진한 빨간색과 특유의 신맛이 매력적입니다. 요리용 사과로 많이 사용되는데 사과파이나 사과잼을 만들 때 형태가 잘 유지되고 깊은 맛을 냅니다. 아오리는 일본의 아오모리현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연녹색 껍질이 특징입니다. 당도가 매우 높고 산도가 낮아서 달콤한 맛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과즙이 풍부해서 주스용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시나노 골드는 일본 나가노현에서 개발된 황금색 사과입니다. 골든 딜리셔스와 센슈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으로 단맛과 신맛의 균형이 뛰어납니다. 향이 매우 진하고 저장성도 좋아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택할 때는 용도를 고려해 보세요. 생으로 먹을 때는 부사나 시나노 골드가 좋고 요리에는 홍옥이나 그래니 스미스가 적합합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 아오리처럼 과즙이 많은 품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과로 즐기는 건강 레시피. 사과의 영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고려한 맞춤형 조리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사과차는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사과 1개를 껍질째 얇게 썰어서 물 2컵과 함께 끓여주세요. 계피 1조각을 넣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15분간 우린 후 꿀을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사과의 팩틴이 우러나와 위벽을 보호하고 따뜻한 성질로 몸을 데워줍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사과 5개를 잘게 썰어서 유리병에 담고 설탕 500g을 넣어 3개월간 발효시킵니다. 그 후 체에 걸은 액체를 다시 2개월간 숙성시키면 완성됩니다. 하루 1스푼씩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소화 촉진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구운 사과는 소화가 약한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사과를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고 견과류와 꿀을 넣어 180도 오븐에서 20분간 구워주세요. 열을 가하면 팩틴이 더 부드러워져서 소화하기 쉬워집니다. 사과 샐러드는 변비 해결과 영양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사과, 샐러리, 견과류를 섞고 요거트 드레싱을 곁들이면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씹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강 지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제까지 건강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세요.